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남의 침략에 가슴이 아팠으니 내 나라가 남을 침략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 우리의 부력은 우리의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우리의 강력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하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나의 소원 중에서 샵빌 광화문 2023년 3.1절이 다가왔다. 올해는 1919년 이후 104주년이다. 아이들과 함께 광화문으로 나갔다. 교보문고에서 유관순에 관한 책을 구입하고 서대문 형무소까지 걸어갈 생각이었다. 광화문은 이른 아침부터 자유통일당과 보수단체들이 모여들고 있었다. 전광훈 목사의 거친 목소리가 3.1절 맑은 하늘에 미세먼지처럼 밀려왔다. 극우, 친일파, 친미파들이 대한민국의 주인이 된 것처럼 악을 썼다. 이승만을 국부라고 외치는 그들, 각 교회 팻말에는 태극기와 성조기가 어울렸다. 보수주의를 주장하려면 기독교인이 되어야 하고 친일파여야 하고 성조기와 태극기를 같이 들어야 하는 것인가? 전광훈 씨는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것일까? 돈인가? 신앙인가? 권력인가? 나도 보수주의자라 생각하는데 그들과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다행히 한일역사정의 평화행동 등 시민단체들은 서울 광장에 모였고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와 경희기억연대도 수요 집회를 서울 광장에서 열었다. 서대문 형무소 앞에서도 3.1절 행사와 도심 만세 운동이 있었다. 전국 각지에서 3.1절을 기념하는 집회가 열려서 다행스러웠다. 광화문 광장은 대규모 행사가 열릴 때마다 참석하게 된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집회, 세월호 집회, 검찰개혁 집회 때는 아이들과 돗자리를 가져가며 참석했으며 최근에는 대통령 퇴진 집회에도 참석했다. 이에 따라 나는 보수가 아니라 진보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보수와 진보를 지지하는 정당으로 구분하기도 하고 자신들이 다니는 교회 목사의 사상에 따라 구분하기도 한다. 나는 기독교인이지만 보수적인 입장을 취할 수 없다. 만약 그들이 합리적이고 보편적으로 인정받는 가치관을 기반으로 보수적인 입장을 취한다면 이해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함께할 수 있을까? 보수라면 국가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우익은 친일, 일본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어 이들이 보수파로 분류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다. 미국의 철학자 랄프 wal도 에머스는 평상시의 생각이 나를 대변한다라고 했다. 이들은 우익 보수가 아닌 내국노, 친일파로 분류되어야 한다. 매주 토요일마다 광화문에서는 대한민국 현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 집회가 열리고 있다. 대부분의 경우 직접 참여하지는 못하지만 유튜브를 통해 마음으로라도 동참하고 있다. 대한민국에는 정치에 무관심한 사람들이 많다. 한때는 나도 그들과 같았다. 사업을 하면서 시간이 부족했고 정치에 대한 관심조차 가질 여유가 없었다. 그들과는 상관없는 문제라고 생각하며 멀리서 관전하는 것에 불과했다. 결혼을 하고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살아가는 것만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잘못된 정치, 부패한 정치인들이 국정을 농단하는 모습, 조국 사태를 보면서 깊은 곳에서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일어났다. 한 가정을 조리돌림하는 것처럼 죽을 때까지 고통을 주는 언론, 믿었던 검찰이 조작 수사를 일삼은 것을 보면서 언론은 잘못을 지적하지 않고 오히려 조작된 정보를 퍼뜨려 희생자들의 상처 위에 소금을 뿌렸다. 그때부터 나는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정치는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이는 내 아이들의 미래와 우리 모두의 미래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았다. 지금은 이미 지천명을 넘은 나이지만 내 아이들의 미래는 달라져야 한다. 구명보트에서 떨어진 채 표류하는 것과 같은 지금의 상황에서 달라지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지금 광화문을 찾고 서울 광장에서 정의기억연대와 함께하는 시민들은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오는 것이라 생각한다. 조국을 바라보며 18세기 조선의 정약용의 상황을 떠올렸고 민주화를 꿈꾸었던 노무현 대통령을 추모하며 그가 남긴 이상을 실천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민주주의를 위해 고통을 당한 한명숙 전 총리를 생각했다. 그리고 이제는 이재명 의원이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 있다. 현재 대한민국의 검찰은 과거 일제강점기의 악질 검찰과 같이 불공정하며 경찰은 노덕술과 같은 수법으로 시민들을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모두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광화문은 여러 번 공사를 통해 경복궁 앞까지 확장되었고 넓은 광장에는 세종대왕 상과 이순신 장군상이 우뚝했다. 그곳에서 나는 태극기를 보며 언어 공부를 하던 일본 생활을 떠올렸다. 그때 나는 새벽 3시에 일어나 신문 배달을 하며 살았다. 작은 방의 벽면에는 태극기를 붙여두었다. 나는 한국인이었다. 일본에서 힘든 삶을 겪으며 언어를 배웠지만 태극기는 나에게 자부심과 존재의 이유였다. 그러나 이제는 내 자랑스러운 국기, 태극기를 저들이 들고 있자 확 끼쳐오는 술 냄새에 혐오스러운 느낌이 밀려왔다. 저들을 피해 멀리 걸었다. 샵2. 독도. 광화문 지하 도로로 들어가니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운영하는 독도 체험관이 나타났다. 맑은 날에는 울릉도에서도 육안으로 독도를 볼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독도는 누가 뭐라 해도 우리 땅이다. 역사적으로 일본은 러일 전쟁을 위한 전진기지로 독도를 활용하였고 이후 한반도 전체를 침탈하기 위해 이곳을 점령하였다. 러일 전쟁 초기 일본군은 울릉도와 독도의 전략적 가치를 파악하고 있었으며 동해로의 러시아 발틱 함대 진입을 감시하기 위한 막로 설치에 최적지였다. 1904년 9월 일본군은 실제로 울릉도 서쪽과 남쪽에 감시 막로를 설치하였다. 나는 아이들과 함께 대마도 여행을 다녀왔다. 그곳에는 만제키밭이라는 빨간 다리가 있었다. 이 다리는 한국에서 징용된 노동자들이 건설했다는 역사적인 사실로 유명하다. 어떤 어려움과 두려움 속에서 그들이 건설한 것일까 생각하니 다리 위에서 바라본 강은 참으로 무서웠다. 이 다리는 높고 강 폭도 넓었다. 1905년 러일 전쟁 때 일본 함대는 대마도에 숨어 있었고 아마도 울릉도나 독도에서 러시아 발틱 함대의 이동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이곳을 이용했을 것이다. 일본 해군 도구 헤이지로 장군은 스시마 해전에서 사용한 장자진 전술이 이순신 장군의 하깃진 전술과 유사하다는 것이 알려졌다. 그는 이순신 장군을 철저히 분석하고 러일 전쟁 때 무적의 발틱 함대를 상대로 한 스시마 해전을 승리로 이끌었다. 현재 중국은 대만 침공을 노리고 있으며 이에 미국과 일본은 대만 상륙을 위해 한국을 이용하려는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대만 상륙을 대한민국의 강한 육군이 수행하도록 계획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그들의 총알바지가 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일본이 독도와 울릉도를 공동 경비구역으로 지정하고 자유롭게 일본 함대가 정박할 수 있도록 한다면 친일보다는 매국에 가까운 행동을 하게 될 것이며 검사로 살며 성 상납을 받았던 자가 이제는 성 상납으로 대한민국 전체를 내어주지 않을까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이러한 우리 현실을 아이들도 알아야 하며 우리가 보수를 자처하는 사람들도 알아야 할 것이다. 일본은 지금도 독도를 노리고 있다. 그들은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모자라 방위백서에도 기록하고 있다. 만약 미국과 일본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독도를 차지하려 한다면 어떻게 될까? 우려가 현실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대한민국의 아들과 딸들이 대만으로 끌려갈 수도 있으며 우리나라는 우크라이나처럼 전쟁터가 될 수도 있다. 일본과 미국은 전쟁 시나리오를 그리며 불구경할 것이고 인적, 물적 피해는 우리나라가 감당해야 할 것이다.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는 이러한 위협에 대비하며 더욱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지하에는 또 다른 전시 공간이 있었다. 나는 세종대왕과 이순신 전시관을 둘러보았고 오랜만에 아이들과 붓글씨도 서 볼 수 있었다. 광화문은 볼거리, 놀거리, 쉴 곳이 많았다. 미 문화원 옆에는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이 위치해 있었다. 거기에는 큰 스크린에 독립운동가들의 모습과 얼굴이 총천연색 인물 사진으로 올라왔다. 흑백 사진이 칼라 사진으로 변해 큰 화면에 펼쳐졌다. 그들은 자랑스러운 얼굴들이었다. 이들은 21세기 대한민국의 얼굴이자 독립운동 열사들, 일본에서 내가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인물들이었다. 비록 그들은 살아서는 무명한 인물들이었지만 죽어서는 유명한 인물로 기억되고 있다. 이들 중에는 모진 고문으로 퉁퉁 부은 유관순도 있었다. 시청 앞에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한 분향소가 있다. 서울시는 언제든지 철거할 계획이지만 시민들이 이를 막고 있다. 우리는 서둘러 분향을 진행했고 가족 단위로 온 사람들이 많았다. 세월호 참사도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었는데 비슷한 일이 또 벌어진 것에 대해 안타깝기만 하다. 정부 인사들의 태도는 이해하기 어렵다. 그들은 형식적인 예의만 갖추고 진심 어린 사죄나 반성은 보여주지 않았다. 이러한 정부의 태도에 대해 분노할 수밖에 없다.
나와 아이들은 이화여고에 위치한 유관순 기념관을 찾아갔다. 기념관이 이화여고 강당에 있다는 사실만 알고 있었다. 아이들과 함께 유관순 기념관을 찾아가는 길에 점심 식사를 챙겨 먹었다. 짜장면, 짬뽕, 탕수육은 빼놓을 수 없는 조합이다. 식사를 마치고 다시 걸어서 서울역사박물관으로 이동했다. 그곳을 둘러보고 경희궁으로 향했다. 일제강점기 때 경성중학교가 이곳에 들어와 건물 대부분이 파괴되었고 면적도 줄어들었다. 현재 건물 중 정각 3개만이 복원되어 있어 궁궐의 모습과 위상을 알아보기는 어려웠다. 홍화문에서 나와 돈이문으로 이동하면서 경교장을 보았다. 샵 3. 경교장. 강북 삼성병원 안에 있는 경교장은 백범 김구 선생님이 서거한 역사적인 장소이다. 김구 선생님의 모습, 마지막으로 앉았던 자리, 안도희가 총을 쏘았던 자리와 총알이 뚫고 지나간 깨진 창문이 그대로 복원되어 있었다. 지하 전시실에는 백범 일지 초간본과 김구 선생님께서 마지막으로 입었던 혈이 전시되어 있었다. 이곳을 방문하면서 깊은 감동을 느꼈다. 국부 이승만 대통령이 아니라 김구 선생님이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친일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는 지금도 우리 사회에 희생과 상처를 남기고 있다. 오늘은 3.1절인데 천안 어느 아파트에 일장기가 걸려 있었다. 종로 한복판에서 친일파들은 일장기를 흔들었다. 대통령은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피해국인 대한민국이 모든 책임을 떠안고 가해국인 일본의 책임은 완벽히 면제시키는 강제동원 제3자 변제해법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배상 책임을 한국 기업에게 지도록 한 윤 씨는 우리 대통령인가 일본의 관료인가 의심스럽다. 21세기 이완용이 되고자 작정한 것은 아닌지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견딜 수 없는 분노가 올라왔다. 아이들과 함께 방문한 이화여고의 유관순 기념관은 문을 닫고 개방하지 않는다는 말에 우리는 방향을 바꿔 서대문 형무소로 향했다. 서대문 형무소를 둘러보고 유관순이 갇혔던 여자 감옥을 들어갔는데 생각보다 좁았고 좁은 방 안에 사람들이 20명 넘게 있었다는 사실에 놀랐다. 자리가 없어 서서 자야 했고 다리가 붓는 것을 막기 위해 계속 움직여야 했다. 감옥 안에서는 비좁은 공간에서 대소변을 보았고 식사를 해야 했는데 나라를 잃은 슬픔이 얼마나 깊었을지 상상하기 어려웠다. 열악한 군대에서도 이런 경험을 한 나였는데 그들이 겪은 고통이 얼마나 심했을지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 나는 지금 시끄러운 집 근처 이디야 카페에서 지난 시간을 회상하며 글을 쓰고 있다. 이번 3월에는 유관순을 기리고자 아이들과 함께 그녀의 흔적을 찾아보고 있다. 그녀의 고향을 찾아가 보고 삶을 이해하기 위해 책을 읽어보고 그녀가 다녔던 교회도 방문하고 싶었다. 샵 유관순 고향 마을. 유관순의 고향은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용두리에 위치해 있다. 아운의 장터에서는 유명한 병천 순대가 판매된다. 유관순 기념관으로 가기 위해 내비게이션을 설정하고 출발했다. 유관순 열사 기념관은 조용했고 찾아오는 사람들도 적었다. 나는 기념관을 찾기 전에 교보문고에서 구입한 책을 읽으면서 알고 있던 사실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유관순 기념관은 조용했지만 그녀의 일대기가 기록된 비문을 읽으며 상준이가 큰 소리로 읽어주었다. 추모각에서는 유관순 열사에 앉아있는 모습의 영정사진이 있어 기도를 드리며 그녀의 삶을 회상했다. 유관순은 13살에 이화학당에 입학하며 16살이 되는 김인년 3월 1일 만세운동에 참가한다. 학교가 폐교되면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된 그녀는 마을의 원로들과 청년층에게 만세운동의 중요성을 일깨우기 위해 20여일을 교회, 학교, 유림 대표들을 만나 취지를 설명한다. 천안, 안성, 진천, 청주, 연기, 목천 등 사방 6곳의 산봉우리에는 24개의 봉화가 약속에 호응하여 타올랐다. 하지만 음력 3월 1일 정오 아운의 장터에서 벌어진 만세 운동에서 관순의 부모와 20여 명의 열사들이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녀도 체포되어 3년 언도를 받았으나 법정에서 투쟁한 죄목으로 7년형을 받게 된다. 이후 그녀는 서울 서대문 형무소에 복역하면서 옥중투쟁을 계속했으며 1920년 10월 12일 18살의 나이로 숨을 거두게 된다. 이렇게 유관순은 어린 나이에 일어난 만세운동에 참가하며 자신의 고향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활동을 펼쳤다. 그녀의 삶은 애국심과 희생정신으로 가득 차 있으며 그녀의 희생은 대한민국의 독립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유관순의 생가는 잘 복원되어 있었다.
생가 옆에는 그녀가 다녔던 매봉교회가 세워져 있었다. 다음 날이 주일이라 아침 일찍 다시 방문했다. 예배 시간까지 1시간이 남아 산 위 봉화터를 다녀왔다. 산길 1km 정도 거리였는데 약 1시간 정도 걸렸다. 임도길을 걸어가면서 유관순 누나는 밤에 이곳을 올랐고 봉화를 올렸다고 아이들에게 말해주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 애국이라 말하기 쉽지만 17살 어린 나이 고등학생 신분으로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다니 감히 상상할 수 없었다. 산길을 내려와 매봉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렸다. 유관순 누나가 다녔던 교회 그녀는 지금도 우리 가슴에 살아있다. 당시 교회는 일제에 의해 불타 없어졌고 후에 이화여고의 후원으로 교회가 세워졌고 다시 감리교단에서 새롭게 증축하면서 지금에 이르고 있다. 누가 유관순은 허구라고 말하는가. 그녀의 무덤은 없어졌다. 이태원 공동묘지에 안장되었지만 후에 일제가 비행장을 만들면서 소실되었다. 무덤이 없어졌다고 유관순이 없는 것인가. 그녀가 세상에 알려진 것은 박인덕 선생이 이화여고 교장이었던 신봉조에게 알리면서 역사에 기록되었다. 두 사람은 친일파였고 해방 후 이화학당의 애국운동에 대해 알려야 했다. 살기 위한 고백이었지만 이 역시 우리에게는 중요하다. 유관순이 이화학당 학생이 아니었다면 아마도 무명한 자 잊혀진 자로 남았을 것이다. 샵 역사여행 3월 유관순 열사에 대한 역사여행을 마무리한다. 역사여행은 계속되어야 한다. 윤 씨가 진행한 3.1절 행사는 대한 독립만세 삼창이 사라졌고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은 미국의 삼성을 일본의 독도를 팔고 있다. 친일파들은 일본을 대놓고 찬양하기 시작하였고 3.1절임에도 태극기 대신 일장기가 걸렸다. 대한민국을 대표한다는 모 국회의원은 친일을 대놓고 찬양하기에 이르렀다. 앞으로 대한민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 암울한 먹구름이 미세먼지처럼 깊이 스며들고 있다. 우리는 공기청정기를 돌리고 촛불이 횃불이 되어야 하며 유관순이, 윤봉길이, 안중근이, 김구가 다시 나타나야 할 것이다. 기독교인들은 유관순이 되어야 하고 에스더 고백처럼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라고 고백해야 할 것이다. 의식 있는 시민들은 독립군이란 마스크를 쓰고 친일파와 일제에 맞서야 할 것이다. 독립운동은 본업이고 생업은 살 길이라 한 손에는 총을 다른 한 손에는 연장을 놓지 말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다시 일어나 느헤미야처럼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듯 독립된 대한민국을 재건해야 할 것이다.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으로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 삼아 이 땅을 지켜가야 할 것이다.